성범죄는 하찮은 사건이 없어요. 판사가 범죄자한테 속았다. 이게 말 같은 소리예요, 이게? 내 변호사 자꾸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 말 같지도 않은 판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범죄와 연루가 되면 반드시 변호사 선임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성폭행에 대한 누명으로 인해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고 보석으로 나온 이후에 진범이 잡혔네요. 이제 실제 진범은 피해자의 고모부였죠. 피해자의 고모가 피해자를 시켜서 자기 이제 남편 다치게 안 하려고 이제 누명을 씌운 거네요. 그 뒤에 고모부의 경우 이제 죄를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 근데 변호사님 이게 손해배상도 청구했는데 그것도 패소했다고 하거든요. 법원의 논리는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열심히 판단해봤는데 우리가 실수한 게 없어. 그냥 걔들이 잘 속인 거예요. 이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고의과실이 없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를 하려면 이제 국가배상 청구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일종의 수사기관인 경찰, 그 다음에 검사. 이거는 국가의 일종의 기관이거든. 기관. 그러니까 국가의 팔다리. 그러니까 국가의 팔다리가 잘못하면 누가 책임져야 되죠? 헤드인 국가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항상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는, 상대방에. 근데 지금 이게 기각됐다는 이유는 뭐예요? 고의과실이 없다는 거잖아. 고의 또는 과실이. 그러니까 여기 고의는 아니고 당연히 과실이 없다는 건데, 과실이 없다는 즉, 아니 저 그때 당시에 판사나 검사가 봤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증거나 이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해봤는데 문제가 없었어,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잘 속았다, 이 말이잖아. 걔들이 너무 잘 속였다, 이 말이지. 이 말 같지도 않은 판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인정을 하고 우리가 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 우리가 좀 속은 게 아니고 우리가 좀 실수했어. 이게 낫지 않나요? 내가 범죄자들한테 속았다니 더 쪽팔리지 않나 이게? 네, 그러니까 네. 판단을 잘못했다라는 네. 건데 그게 내가 속아서 판단했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가 범죄자한테 속았다. 이게 말 같은 소리예요, 이게? 판사가 범죄자한테 속았다는 게 이거 항소심에서 무조건 뒤집어야 져야 되는 판결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진범이 2년 6개월밖에 안 되죠? 이게 누명 쓴 사람 6년이 나오고 반성하고 자백했고 이런 그렇죠. 그 부분이 크게 작용하나요? 그 부분을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잘라버리고 2년 6개월을 하면 차라리 괜찮을 것 같은데 자백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반성을 하고 있다는 거. 물론 그 이제 반성을 안 하는 놈보다 반성을 하는 사람을 더 적게 처벌해야 되는 건 맞죠. 이게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차별을 둬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우리가 너무 이게 왜 자꾸 이게 문제가 되냐면 반성하고 그러고 있다고 형량을 너무 적게 주니까. 우리 지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일종의 양형인지 감수성이라고 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양형이라는 건 형을 양정한다, 형을 정한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의 양형에 대한 그 감수성과 이 지금 실제 그 실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판사님들의 이 양형인지 감수성이 조금 이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말이 맞느냐는 뭐 서로 어느 정도 맞춰 가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외국의 사례나 그 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특히 이거 지금 장애인이고 지금 다시 나오면 또 이 짓거리가 없을 거라는 걸 장담할 수가 없는데, 그럼 얘는 저기 맨날 사회시설에서 그거 할 건가? 그것도 지금 제대로 확인도 안 되는 상태에서 2년 6개월을 해서 내보내는 거는,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그 보호 관점, 지난번에 그 바리깡으로 밀은 놈, 그럼 새끼 그것도 그 피해자는 얘가 다시 자기를 그거 안 온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를 마음을 놓고 살겠어요. 30년 들어가 있어야지. 이것도 마찬가지. 한 30년 들어가 있어야지. 아니 그러면 변호사는 이러고 뭐 저기 다 이렇게 세게 처벌하면 어떻게 먹고 사나요?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라도 먹고 살 거 많아요. 그거 아니라도. 나는 그리고 성범죄 가해자 대리하는 거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이런 종류의 사건. 이게 어쨌든 11개월 옥살이를 하고 네. 정말 자신의 가정이 발판이 나는 정도더라고요. 심각하죠. 어쨌든 이런 성범죄 사건에 연루가 됐을 때는 자기가 정말 그 억울하고 내가 이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너무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면, 내가 전쟁에 나갈 때 진짜 아무 대비 없이 나가는 게 바로 변호사 선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정말 너무 하찮은 사건 말고, 성범죄는 하찮은 사건이 없어요. 단순 스치는 만짐도 그 성범죄로 되면은 그게 일단 기록에 다 남고, 전자발찌 부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신상 정보 공개부터 시작해서 뭐만, 물론 이제 단순 강제추행 정도는 거기까지 안 갈 수도 있지만, 일단 성범죄로 이게 엮이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게 힘든 일이거든요.
성범죄로 저기 빵에 들어가면 대접도 못 받아요. 빵제비들한테 대접도 못 받아가지고 제가 추천드리기로는 성범죄와 연루가 되면 반드시 변호사 선임하세요. 예. 특히 억울한 경우는 더욱더 예. 억울한 경우는 제가 적극적으로 대리를 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 성범죄 누명을 썼다가 다행히 이제 누명을 벗었는데 지금 국가배상 청구 1심도 인정을 못 받아버렸고 실제 진범이 드러났는데 진범이 이제 고모부가 2년 6개월 간다. 이건 말이 안 돼. 이거. 내 변호사 자꾸 이렇게 말해도 되나? 나 이게 다 왜 이게 저기 다 잘라버려야 될 것 같지? 아, 이게 참.